자, 오늘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화, 바로 이 비과세 신화가 무너졌다는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세대 1주택이시고요. 그 집을 팔 때 양도세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양도세가 안 나온다, 비과세다, 이렇게 아시는 분 많으시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우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요, 2년을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2년을 보유하고 계시면 9억 원까지는 일단 양도세를 안 낸다고 보면 됩니다. 9억 원 넘는 거는 양도세를 내고요. 그런데 이게 2017년이었죠. 2017년 8.2 대책으로 실거주 요건이라는 게 붙습니다. 2년 보유만 가지고는 안 되고 2년 거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실거주 요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2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고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실거주를 하셔야 9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최근에 몇 년 동안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은 더 올랐고요. 그래서 9억 원까지 비과세 해주는 게 의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9억 원이 많이 넘기 때문에요. 그래서 9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요. 여기에도 큰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입니다. 그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게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근데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일련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 장특공제에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제도 변화를 초래한 큰 법안 개정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집 한 채니까 양도세 안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낭패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양도가액이라는 건 파는 가격입니다. 그 집을 실제로 파는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취득가액을 뺍니다. 취득가액은 그 집을 산 가격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격을 빼고요. 그리고 매매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할 겁니다. 이런 필요 경비를 빼면 바로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양도차익에 바로 세율을 곱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특별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물가 상승률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양도차익에서 일정 부분을 빼주는 겁니다. 바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 그 소득이 바로 양도소득 금액이 되고요. 이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일 경우에 1년에 250만 원까지 해줍니다. 한 번만 250만 원을 빼면 바로 거기에 그게 바로 과표가 되고요. 그 과표에 세율을 곱한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그걸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저 장기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바로 이게 오늘 영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있다고 합시다. 10억 원에 대해서 그냥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엄청 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지금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럼 10억에 80%를 공제해주면 8억을 공제해주는 겁니다. 2억에 대해서만 세율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 장특공제 하나도 못 받는 거와 장특공제 80% 받는 거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사를 한번 썼는데요.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매각을 합니다. 이 매각 가격이 한 그 중견기업 회장한테 팔았는데 67억 5천만 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10억 5천만 원인가 이 집을 샀거든요. 양도차익이 57억이 넘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세금을 얼마나 냈을까요? 뭐 정확히 제가 필요 경비 같은 걸 따질 수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가 알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4억이 좀 안 되는 돈을 양도세로 냈던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야, 57억이 넘었는데 양도세를 4억밖에 안 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집을 27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장특공제 80%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특공제 80%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근데 이 장특공제 요건이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한번 표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지금의 장특공제 표입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제 혜택이 늘어나는데요. 3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3년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1주택의 경우에는요, 3년이면 24%로 시작을 하고요. 1년에 8% 쭉쭉쭉 늘어나서 8년이면 64%를 공제해 주고요. 10년이면 80%를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이 장특공제 혜택을 줍니다. 1년에 2%포인트 올라가서 10년이면 20%를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15년에 이르면
3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다주택자들도 15년 가지고 계시면 30%까지 장특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요. 2017년 8.2 대책으로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은 다주택자 장특공제 안 해줍니다. 그냥 양도세 중과, 다주택이면 양도세 중과로 세금 많이 내셔야 됩니다. 저거는 조정지역이 아닌 데만 다주택은 장특공제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1주택은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80%까지 장특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2018년 9.13 대책에서요. 다시 요건을 좀 까다롭게 했습니다. 즉 2년 실거주를 해야 바로 저 10년 이상 80% 공제를 해준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게 2020년, 즉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80% 장특공제 받으시려고 그러면 2년 실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자, 2년 실거주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20%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똑같이 10년이라 그래도 실거주를 해야 80%까지 해드리고요. 실거주 못하면 20%까지밖에 안 해드립니다. 근데 20%와 80%는 너무나 큰 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을 팔지 않고 지금 2년 실거주를 위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집을 매각할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장특공제의 기본 골격을 바꾸는 엄청난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작년 12.16 대책에서 발표된 건데요. 실제로 국회에 통과를 했고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바로 이 새로운 방식, 새로운 표에 의한 장특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기존의 집을 언제 사셨든 언제 취득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요. 10년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장특공제 80%까지 해주는 1주택에 대해서 그 혜택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바꿨냐면요. 지금은 10년을 보유하고요. 그리고 2년 거주를 하면 장특공제 80%를 해주는데 이제는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3년을 보유하면 12%를 해주고요. 3년을 거주하면 12%를 해줍니다. 3년을 보유와 거주를 더하면 24%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이게 해마다 보유와 거주가 따로 올라갑니다. 보유도 매년 4%포인트씩, 그리고 거주도 매년 4%포인트씩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을 쫙 보유를 하고요. 10년을 쫙 거주를 해야 바로 80% 요건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보유 40%, 거주 40%에서 80%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보유만 쭉 하고 있다, 거주는 안 했다 그러면 80% 못 채웁니다. 결국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집은 자기가 살아라, 우리가 가진 혜택을 다 줄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정부 정책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의 경우에는요. 기존하고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주택은 뭐 특별히 바뀐 게 없고요. 자, 복잡하시죠? 과연 해마다 양도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이고요. 당연한 겁니다. 이분이 10년을 보유하고 있고 거주는 안 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다. 자, 2019년에 팔았습니다. 이거 장특공제 몇 프로 해줄까요? 그렇습니다. 80% 해드립니다. 왜요? 10년 보유했으니까요. 이때만 해도 거주 요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20%로 팍 떨어집니다. 왜요? 2020년 양도분부터는 실거주 2년 요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10년 가지고 계셨다면 20%밖에 장특공제 안 해드립니다. 국회에서 새로 통과된 법률에 따라서 또 이제 새로운 방식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1세대 1주택이고요. 10년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년을 거주를 하셨습니다. 2019년에 장특공제 얼마 해드릴까요? 그렇습니다. 80%입니다. 왜요? 10년 보유하셨으니까요. 그때는 2년 거주 안 해도 80% 해드렸습니다. 2020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80% 해드립니다. 10년 보유하셨고요. 그리고 2년 거주, 실거주 요건이 생겼는데 이 요건까지 충족을 했으니까 80% 해드립니다.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2021년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80% 해드릴까요? 10년 보유했고 2년 거주했으니까 80% 해드릴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번 주 통과한 장특공제의 새로운 표에 보시면요. 보유와 거주를 나눴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년 보유했으니까 보유에 따른 40% 공제는 받습니다. 그런데 거주를 2년밖에 안 하셨어요, 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유에 따른 장특공제는 3년부터 12%가 적용이 되는데 2년밖에 안 했으니까 거주에 따른 장특공제 아예 못 받으세요. 40%밖에 못 받습니다. 즉 똑같은 요건이었는데 올해 파시면 80% 받는데 내년에 40%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올해 파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분이 2021년에 이제 집을 팔면 저 요건하에서 40%밖에 못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분이 1년을 더 거주를 했다. 3년 거주를 채웠다 그러면 거주에 따른 장특공제가 3년부터 적용이 되니까요. 그때 이제 거주에 따른 걸 12%포인트를 가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0 플러스 12에서 52, 즉 2022년에는 52%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경우에는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내년이 아니라 3년 거주를 맞춰서 2022년에 팔면 2021년 40%에서 2022년 52%로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좀 복잡하시죠? 지금 양도세니 세금 혜택이니 이런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아주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셔야 망표를 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정부의 정책은요,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집이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집은 실거주, 집은 사는 곳이다라는 그런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런 양도세 요건들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요. 좀 걱정도 됩니다. 실거주 요건을 이렇게 강화를 하면요, 실거주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실거주 요건을 맞추지 못한 사람들이 그 집을 시장에 팔기보다는요, 결국 매물을 걷어들이고 결국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기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매물이 많이 나와야 부동산도 안정이 되는데 결국 이런 주택들은 결국 매물 잠기 현상, 즉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정부의 정책이 역효과는 없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그런 걱정도 좀 드네요. 또 이런 내용들도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큽니다. 이거 정말 셉니다. 뭐 아직 이게 법안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다음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내용이 담길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장특공제 혜택 1주택 보유 기간만 인정, 여당서 법안 발의,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그 장특공제 방식을 보시면 그 1세대 1주택이라 그래도 집을 팔 시점에서만 요건을 맞추면 됩니다. 결국 그 요건을 맞추는 과정에 있어서 2주택이었든 3주택이었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매각할 때만 그 요건을 맞추면 되는데요. 저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장특공제 80%가 엄청난 혜택이다. 그래서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 기간 10년 동안 보유하고 10년 동안 거주한 기간 내내 1주택을 유지해야 우리가 80% 혜택을 다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 최근에 발의한 내용이라고 한데요. 양도세 혜택 생각하면요, 다주택은 꿈도 못 꾸십니다. 앞으로. 그래서 아직 뭐 이게 법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그 정부의 분위기 그리고 이번에 종부세 세율 같은 거 보면요,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게 되면은 1주택이 아니고는 아무리 이런저런 방안을 생각을 해도 결국 양도세 장특공제 80%는 못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무너진 1세대 1주택 양도세 신화, 이런 제목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방심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속고살지마에서 앞으로 부동산 콘텐츠는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